순간 놀란 의사 선생의 말씀. 회장님,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. 이 아이는 친자가 아닙니다.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. 나 49세의 사업가 강태진. 나는 7년 전 아내 윤서아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믿고 있었다. 책상 서랍 속에는 그날 받았던 사진 한 장.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의 모습. 끝까지 나를 속였어. 나는 그렇게 사랑을 증오로 바꾼 채 살아왔다. 7년 전 나는 아내를 버렸다. 연락도 흔적도 모든 게 끊겼다. 그리고 7년 후 어느 늦은 오후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, 나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 아이를 보았다. 허름한 옷차림, 작은 체구. 하지만 눈을 떼기 힘들었다. 이유를 알 수 없는 익숙함. 그때 아이가 다가와서 아저씨, 이거 멋있어요. 태진의 반지를 가리키며 웃었다. 그리고 우리 엄마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.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. 며칠 뒤 그 아이를 다시 보러 갔는데 아이 몸에 멍이 있었다. 이거 뭐야?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제 어떤 아저씨가 엄마 어디 있냐고.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. 누군가 아이를 찾고 있었나 보다. 그날 밤 나는 아이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는데 검은 승합차가 불 켜진 채 대기 중이었다.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내리고. 맞아, 그 애야. 그 순간 나는 몸이 먼저 움직였다. 야, 뭐 하는 것들이야. 남자들은 도망쳤고 나는 아이를 겨우 지켜냈다.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.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친자가 아닙니다. 역시 아니었어. 나는 다시 그 여자를 원망했습니다. 친자가 아닙니다. 그 말을 듣고 돌아오던 날, 비가 세차게 내리고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굉음이 들렸다. 쾅!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경미한 뇌진탕입니다. 의사의 말,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. 사고 직전 내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스쳤고 7년 전 그날 밤 서아가 울면서 말하는 장면들이 스쳤다. 나 그런 여자 아니야. 그때 어머니 목소리, 그만해라.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던 장면. 그리고 또 하나, 서류 위에 찍혀 있던 도장. 이건 우리 회사 도장이었어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그날 본 이혼 서류, 그 사진, 그 모든 것,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을.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. 누군가 내가 떠올리려는 기억을 막으려 했던 것 같은.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.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. 누군가 계획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놨다.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무너진 것 같았다. 하지만 며칠 뒤 아이에게 또 사고가 터졌다. 가게에서 사탕을 먹고 쓰러진 아이. 숨을 못 쉬고 있었다. 응급실 의사의 말이 기도가 막혔습니다. 심한 견과류 알레르기입니다. 그 순간 내 기억이 번쩍였다. 나도 어릴 때랑 똑같을까? 설마.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. 나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고,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. 검사를 진행한 병원, 어머니 재단 소속, 담당 의사 연락 두절, 기록 일부 삭제됨. 그날 밤 병원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다.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였다. 검사 결과 변경 기록,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바꾼 것들.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. 다른 병원에서의 결과는 99.99% 친자입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고 손이 계속 떨렸다. 그럼 그 아이는? 나는 진정할 수 없는 가슴을 부여잡고 미친 듯 차를 몰았다. 비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. 도착한 곳 허름한 주택가. 문 앞에 서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. 딩동. 안에서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.
서아였다. 7년 전 그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.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나를 보는 순간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. 입을 때려다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. 왜 왔어요?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수많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. 왜 아무 말도 안 했어? 서아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. 그리고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듯 소리쳤다. 말하면 그 아이 죽는다고 했어요.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왔다. 나는 한 발 서아에게 다가가는데 서아는 본능처럼 뒤로 물러났다.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고 그리고 너무 아팠다. 가까이 오지 마요. 그 말에 나는 발이 멈췄고 당신 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요.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번엔 진짜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다.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7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완전히 불신으로 바꿔놓았다. 그때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. 엄마 누구야? 작은 발소리 그리고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다. 그 아이는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멈춰섰다. 아저씨, 서아가 급하게 아이를 감싸고 들어가 준우야.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나를 계속 바라보았다. 그 눈빛 부정할 수 없었으며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. 미안하다. 그 말이 저절로 나왔고 왜인지도 모른 채 눈물이 흘러내렸다. 서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. 이제 와서 왜?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한마디만 했다. 이번엔 안 놓을게. 그 순간 서아의 눈이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. 그 후 며칠 뒤 전화가 세차게 울렸다. 아이가 없어졌어요. 눈앞이 깜깜해졌다. 다시 납치였다. 나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고 CCTV 차량 번호 추적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다. 폐공장에서 발견되었다. 문을 열자 아이의 울음소리. 아저씨, 나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.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이를 안으며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.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아 어머니를 찾아갔다.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으셨고 아니,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차갑게 들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.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지고 있었다.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이거 어머님 지시인가요? DNA 결과 조작 기록 삭제된 파일.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고 하지만 곧 다시 차를 들었다. 그래서 그 한마디 그 순간 무언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느낌이었다. 왜 그랬습니까? 조용히 물었습니다.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보시며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니? 나는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다. 그래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?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.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망가진 건 그쪽이었어.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던 자리였으니까.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아이까지 없애려고 했습니까?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이 조금 흔들렸고 곧 차갑게 굳어버렸다. 그건 필요한 선택이었어.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. 필요? 사람 목숨이 필요한 선택입니까?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.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넌 몰라. 이 집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몇 대를 걸쳐 지켜온 건데 그걸
그런 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.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다. 이 사람은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가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. 그래서 며느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? 손자를 없애려고 했습니까?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. 나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저 그 사람 사랑합니다. 지금도.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. 어머니의 표정이 굳으시며 그건 인정 못한다. 단호했습니다.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.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고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. 아닙니다. 그 아이는 제 아들이고 가족입니다. 저도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.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무슨 말이야? 나는 천천히 말했다. 전부 내려놓겠습니다. 회사도 이 자리도 다요. 어머님은 손을 미세하게 떠시며 미쳤구나. 그 여자 때문에.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, 진실 때문입니다.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.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.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. 미안하다는 말도 후회한다는 말도 그저 고개를 돌리셨다.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. 이 사람은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걸.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며 어머니,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.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. 대답은 없으셨다. 나는 문을 나섰다. 그 이후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으며 모든 걸 내려놓았고 털어버렸다.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. 늦은 밤 병원 앞에 차를 세우고도 나는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. 손이 떨렸으며 문 하나 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, 그리고 끝날 것 같아서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다.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. 병실 앞문 앞에서 멈춰섰다. 안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. 밝게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. 그 소리에 눈물이 먼저 흘렀다.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릴 수가 없었다. 그때 문이 조금 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다. 서아였다. 서아는 나를 보자 그대로 멈췄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. 몇 초였는지.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모든 걸 알아버린 느낌이었다. 왜 이제 왔어요?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많이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였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합니다. 그 한마디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서아는 웃고 있었고 눈물 섞인 웃음. 나 많이 기다렸어요. 그 말에 숨이 넘어가듯 멈춰버렸다. 당신이 끝까지 나를 믿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.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근데 너무 늦을까봐 포기하려고 했어요. 그 순간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가 아닙니다. 이제 안 늦었습니다.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천천히 비켜서며 들어와요. 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침대 위에 아이가 앉아 있었다. 작은 손, 작은 얼굴, 그리고 나를 닮은 눈.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. 아이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엄마. 아저씨다.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.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말했다. 나는 목이 막혀 몇 번이나 삼키고 나서야 아빠야. 조용히 말했다. 아이의 눈이 조금 커지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. 진짜?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. 응, 진짜다.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고
그 손이 무척 따뜻했다. 너무 따뜻했다.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. 서아가 뒤에서 조용히 울며 바라보고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. 작은 몸이 내 품 안에 들어왔으며 그 순간 무너졌다.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. 미안하다. 이제야 와서. 이제야.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. 아이는 내 등을 토닥였고 작은 손으로 괜찮아요.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. 서아가 다가와 우리를 안았고 우리는 완전한 셋이 되었다.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.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따뜻했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.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.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 서툰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